자, 이제 마지막으로 빔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센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쉘에서는 전체에서 쉘에서는 이 두 점을 밀어서 가운데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점들 다시 가운데 밀어서 하나로 만들면 우리가 빔이 됩니다. 그래서 빔은 보통 프레임 트러스 같은 구조물을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작차를 제작을 할 때도 주로 프레임 구조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빔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빔을 만들 때는 빔에서 우리가 그려줘야 될 거는 이 센터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빔의 단면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로 이용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 값과 위드스 값을 여기 있는 이 단면에 A와 B로 매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A가 지금 밑에 밑변이고 B가 높이가 되니까 30과 25로 매칭 시켜주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그리고 이 모양은 프로파일에서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빔 같은 경우도 지금 3차원 요소를 쓸 겁니다. 3차원이고 변형체고 우리가 와이어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마지막 모델로 지금 빔은 빔 31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3차원이고 선형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1에서 보면 파트를 그릴 때 얘는 빔이고요. 3차원 문제고 변형체고 여기서 와이어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나로 놓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센터 라인만 그려주면 되니까 0,0에서 100,0까지 그려주면 100,0까지만 그려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던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3차원 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빔이 만들어졌고요. 위치에서는 와이어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고, 그래서 머티리얼을 넣어 주겠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이 순서는 대략 지켜주는 게 좋고요. 엘라스틱에서 똑같이 000.3 했습니다.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넣어주면 여기서는 솔리드 쉘 다음에 빔이 되겠죠. 그래서 빔에서는 빔 형상이냐 빔이냐 트러스냐인데 여기서는 자유도가 회전 자유도를 갖는 것은 빔이 되고요. 회전 자유도가 없는 것은 트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빔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서 보면 프로파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할 때 여기서 보면 박스 형태, 파이프 형태, 원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런 I빔, L자빔, T자빔, 우리가 임의 형성까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렉탱귤러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여기서 아까 A가 30, B가 25였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스틸, 재료는 스틸이고 단면에 포화성비는 일단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섹션과 프로파일을 동시에 만든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섹션 어사인먼트를 잡아서 던을 해서 아까 잡은 것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미리 보려면 뷰에서 파트 디스플레이 옵션에 가면 여기 빔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쉘처럼 빔 렌더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클릭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빔의 오리엔테이션을 아직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빔의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서 있을 건지 이게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 건지 이 회전 방향에 대해서 그 형태를 아직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빔에서는 다른 요소와 다르게 항상 방향을 이 1번, 2번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N1, N2라고 해서 1번, 2번 방향을 항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아이콘이 되거나 아니면 어사인에서 빔 섹션 오리엔테이션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것들을 따로 셋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이쪽 값이 이쪽 X축 방향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값이
지금 빔의 길이 방향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빔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단면에서 보면 우리가 1번 라인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1을 여기서 00-1은 G축의 반대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로 준 값을 그대로 선택을 해주면 이게 1번 방향, 2번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A가 1번 방향, B가 2번 방향이었으니까 이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해주면 이런 형태로 30에 25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빔 오리엔테이션 어사인을 다시 해서 이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G축의 방향이 아니고 만약에 Y축의 방향을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쪽이 1번이 될 거니까 A가 이쪽 방향이 돼서 빔이 조금 더 서 있는 그런 빔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전에 했던 대로 00-1로 넣어줘야지만 우리한테 맞는 빔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빔 같은 경우는 이걸 꼭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원형일 때는 원형관을 쓸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닐 때는 사각형이 내린 형태에서는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et을 잡아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fix 점이 여기서는 점으로 만들어지겠죠.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우에는 끝에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통해서 RP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드를 이 set에다가 바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쉬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줬냐고 하면 2.5로 해서 그냥 만들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2.5로 해서 apply OK 하면 여기서 이제 보통 볼 때 파트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메쉬 또는 라벨을 보거나 아니면 일단 뭐 렌더링을 해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는 메쉬로 되어 있네요. 나중에 옵션에서 어디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점은 이따가 좀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메쉬를 선택을 해서 턴을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빔 요소가 되고 이제 끝단 부분이 이제 오픈되어 있을 거냐라는 건데 여기는 그대로 디폴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B31 2차원 요소가 될 거고요. OK를 하고 그다음에 메쉬를 한 다음에 OK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에서 뷰 다시 한번 볼까요? 뷰에서 이거는 라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번호를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제 어셈블리에서 인스턴스로 가서 빔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왔고 그리고 스텝에서 역시 동일하게 줄로 가고 넌리니어로 해서 0.1에 0.1로 가보겠습니다.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인터랙션은 줄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다만 빔에서 필드 아웃풋에서 빔에서는 똑같이 여기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는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빔에서는 또 특별히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F를 클릭을 해주면 섹션 포스와 모멘트,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hear force 다이어그램과 모멘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클릭을 해주고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텝이 됐고 이제 경계 조건을 주면 되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픽스가 될 부분은
set으로 보면 우리가 fix라는 걸 잡아뒀으니까 continue. 그래서 여기서도 회전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encast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굽을 거가 지축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니까 로드를 클릭을 하고 모멘트에서 클릭을 해서 로드를 클릭을 하고 지축 방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넣었으니까 잡으러 가서 create를 4번으로 만들고 B31에 우리가 굽힘을 줬다라고 하겠습니다. continue, OK, submit. 하게 되면 네, 해석은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result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걸 클릭을 해놔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빔도 우리가 지금 오버레이 플러스를 해놨으니까 두 개가 다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배 확대된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ODB 디스플레이 옵션을 누르면 여기서 빔의 프로파일을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없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MySS 응력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S11 또는 여기서는 빔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빔 스트레스로 해서 S11을 구하면 이렇게 빔 전체로 봐서 빔 렌더링 돼 있고 위쪽은 압축이고 아래쪽은 인장이 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빔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이제 바텀의 레프트 코너, 아래쪽에 왼쪽 코너, 그 다음에 탑의 오른쪽 코너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빔 스트레스로 보는 것이 나을 수가 있고요. S11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1, 2와 2, 3를 극단에 이제 일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S11에서 저는 그래서 prove value로 해서 이 점들을 찍어보면 가운데 점들을 찍어보면 입니다. 여기서는 S11 잠깐만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보고 S11으로 봐서 이런 값들을 지금 클릭을 하면 응력 값들을 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다시 값을 보면 좀 전에는 스텝이 값이 응력 값이 좀 낮게 나와 있었는데 그 낮게 나온 값들이 지금 보면 약간 이게 0.7까지 가 있는 스텝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면 10까지 다 풀게 되면 이 값들이 320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수치하고 아주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빔을 기준으로 해서 재료화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 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빔은 이런 굽힘 문제에서 좀 더 정확한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트레스의 MySS 값을 보더라도 네, 다시 지금 좀 전에 클릭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서 다시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ODB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빔 프로파일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빔 스트레스를 띄워보면 S11을 띄워보면 위쪽이 압축이고 아래쪽이 인장인 형태로 나오겠죠. 여기서 좀 전과 같이 보려면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빔이 돼 있고 여기서는 따로 구속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응력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 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LE 값도 똑같이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쭉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동일한 하나의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빔에 있는 이 가운데 프로파일 가운데 부분의 거를 구하려면 일단 렌더링을 끄고 가운데 부분 걸로 보면 이렇게 XY로 표시하면 X에 Y로 휘어진 형태가 되니까 이 값을 그대로 봐도 되고 코디네이트 값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에서 이 Y축 값들을 뽑아도 되고요. 이 점들을 뽑아서 곡률 반경을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에서 일단 노드 심볼을 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는 따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아까 패스를 이용해서도 그냥 패스로 전체로 이렇게 다 클릭해서 가져가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일단 이 값들만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면 지금 디폼드 코디네이트로 보면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 값을 따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에 0.137523 다음에 99.9975에 0.609516을 넣어놓고 캔슬하고, 다음에 모델에 가서 다시 파트를 하나를 더 와이어로 해서 2D 플라너로 와이어로 한번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이고요. 그 다음에 47.4997, 0.137523 위치에 있고 99.9975, 0.609516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하나, 둘, 세 개 원 모양으로 그리고 반지름을 이렇게 찍어보면 값이 823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 중에서 8203과 거의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빔으로 풀게 되면 재료 각 책에 있는 부분들은 빔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잘 맞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빔에서 전단력도 모멘트도 같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 빔에서 이렇게 이 선상으로 보면 색깔이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라벨을 끄겠습니다. 선상으로 보면 이 값들이 변화되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리는 것이 보면 이 show tick mark로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 이 값들의 크기를 이쪽으로 표시를 해서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트레스 값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지만 이 값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R을 보면 이게 지금 지축 방향에 회전이 되죠. 이 방향에 회전이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값이 우리가 재료액에서 계산했던 이 끝에 회전값,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빔에서 우리가 따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여기 SF 값이 됩니다. 그래서 SF 값은 지금 Shear Force 다이어그램에서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빔으로 보면 이 값은 지금 거의 0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SF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빔에서 단면에서 N1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빔이 이렇게 됐으니까 단면이 보면 N1이 이쪽이고 N2가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N2를 봐야지만 우리가 그거에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순수 구피만 줬기 때문에 당연히 Shear Force 다이어그램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다 0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Shear Moment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Shear Moment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는 회전은 이 지축 방향 기준으로 회전이 되니까 N1 방향의 기준이 회전값이 됩니다. 그래서 SM2가 아니고 SM1을 그린 게 맞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준 1000Nm 값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값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값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만일 뭐 민맥스를 미니멈 값을 여기서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일정한 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 크기 값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N1 방향, N2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형태 우리가 썼을 때는 전단력은 마이너스 Y 방향, 회전 모멘트는 플러스 지축 방향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N1이 지축 방향, 그 다음에 N2가 지금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것과는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재료각에서 그리던 것과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모델 말고 좀 더 다른 모델, 빔 모델을 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도 모멘트도 정도까지 그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빔 요소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